나이가 차츰 들면서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부랴부랴 운동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운동은 적정한 체중 유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우울증,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몸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여 척추나 관절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운동도 무리하게 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운동도 자신의 체력에 맞게 선택해야 하며 체력이 없다면 체력을 조금씩 늘리는 계획을 갖고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게 먹는다면 탈이 날 수밖에 없고 영양제도 자신의 체질에 따라 자신이 갖고 있는 질병에 따라 잘 못 먹으면 부작용이 따르는 것처럼 운동도 잘못하면 혈관을 팽창시켜 심장에 무리를 주고 중풍 발생률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40에서 50세 이후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운동이 있는데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려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적이 되는 게 아닌지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40에서 50세 이후 주의해야 할 운동.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무리한 고강도 운동하기입니다. 고강도 운동이라고 함은 무거운 중량으로 하는 운동을 하거나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운동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하면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매일 고강도 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리한 고강도 운동을 매일 하면 오히려 세포의 노화가 급격하게 옵니다.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이것이 노화를 촉진하게 하며 관절, 근육, 피부, 내장기관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 50세 이상이 되면서 고강도 운동 후 몸의 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허리, 무릎 등 근골격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운동의 강도 조절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2에서 3회는 고강도 운동을 하시되 반드시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을 통해 충분히 몸을 풀어주셔야 하며 고강도 운동 후에도 간단한 마무리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남성들 같은 경우 주변 의식으로 처음부터 무리하게 무거운 중량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무게는 차츰 늘려서 몸에 적응을 시켜주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을 운동하더라도 계속 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계속 저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강도, 저강도 운동으로 병행하고 변화를 주며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만 하는 분들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의사님들이 항상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 주시죠. 좋은 운동인 것은 팩트입니다. 실제로 유산소 운동은 하체 근육과 심폐 강화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 감소가 빠르게 되는 중년이 되면은 유산소 운동만 해서는 신체 전반적인 근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식사 후 유산소 운동만으로 혈당을 조절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럴 경우 너무 잦은 운동으로 모든 시간을 운동하는데 투자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 관리 효과를 볼 수 있지만 50세 이후가 지나면서 척추와 무릎 관절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유산소 운동을 조금만 해도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에 운동을 할 때에는 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척추를 곧게 세우고 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 같은 근육 운동에도 꼭 시간을 할애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운동을 추천해드리자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셔도 좋고 의자를 잡고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플랭크 운동,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 가끔 뒷산 올라가시면 나무에 등을 부딪히기 하지 마시고 나무에 가깝게 서서 나무를 안고 팔로 몸 당기기 등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몸 상태를 고려하라 입니다. 헬스장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허리 통증이 완화된다고 많이 하는 거꾸리 아시죠? 오히려 거꾸리를 너무 자주 하시면 허리에 더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뇌로 피가 쏠리면서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영이 운동 효과가 좋다고 하셔서 많이들 하시는데 디스크가 있는 환자라면 오히려 수영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당뇨 환자분이 공복에 운동을 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전에 하는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중년의 동호회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등산입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이 약한 분들이 등산을 꾸준히 하면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으로 쉽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내려오실 때에는 스틱을 사용해 무릎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 척추 디스크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복근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복근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복근 운동을 하게 되면 하중이 오롯이 목과 허리로 가면서 디스크가 쉽게 뒤로 밀려나올 수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 운동법이 달라져야 하고 더욱이 50세 이상인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하는 운동이 바로 지혜로운 운동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년이 되면 운동을 하는 만큼 주기적인 단백질 섭취 등 음식을 운동량에 비례해서 먹도록 식단을 신경 써줘야 합니다. 김종국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운동의 끝은 먹는 것까지라고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처럼 운동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중년기를 맞이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중년기를 맞이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 꾸준히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며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젊음을 믿고 운동을 하지 않으시거나 중년기라 운동하기 버겁다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게 자신의 시간에 맞게 적절한 운동법을 하나씩 찾아나가신다면 반드시 건강한 중년, 노년의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늘려나가 보세요. 첫 발을 떼는 순간 절반은 성공입니다.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